네, 지난 시간에 토모큐브의 기본적인 내용들, 기업 개요나 시장 상황 같은 거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재무 상태,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 또 이걸 바탕으로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볼 수 있을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그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고민거리들, 또 최근 주가 조정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토모큐브라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워낙 좀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기대도 크고 또 동시에 우려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죠. 오늘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재무 건전성부터 기술적인 흐름까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 상태부터 볼까요? 와, 2021년에 16억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59억까지 연평균 50% 넘게 성장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속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외형 성장만 보면 정말 눈부십니다. 그 2세대 현미경 제품 HT-X1이라고 하죠. 그게 잘 팔리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수출 비중도 꽤 높아요. 6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의 다른 면을 좀 봐야 하는데요. 다른 면이요? 네, 바로 수익성입니다. 2024년 영업 손실이 88억 원이에요. 이게 전년 67억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거든요. 아, 매출은 느는데 적자는 더 커진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원래 계획에는 좀 없었던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에 투자를 늘리면서 시설 투자비랑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는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커지는 게 좀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다만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단기순 손실 규모는 좀 줄었어요. 2023년에 236억 원 손실이었는데 2024년에는 83억 원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같은 게 줄어든 영향인데 그래서 주당순 손실, 그러니까 EPS도 마이너스 3,377원에서 마이너스 753원으로 꽤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자체는 이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86%밖에 안 돼요. 아주 낮죠? 와, 부채 비율은 정말 낮네요. 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2027년 매출 목표치 290억 원. 이것도 과거 실적 전환율 기반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은 좀 겪고 있지만 재무 구조 자체는 아직 탄탄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분석을 더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꼭 안내해드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2025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준비된 정보들이고요. 분석 과정에는 저희의 주관적인 평가 방법이나 혹시 모를 오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이야기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따르고요. 모든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좀 볼까요? 5월에 그 미국 FDA 관련 발표로 확 올랐다가 지금 25,95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2025년 6월 10일의 기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 19일에 3750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한 15% 정도 하락한 상태죠. 기술적 지표들을 좀 보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신호들이 좀 보입니다. 과하게 빠졌다고요? 어떤 지표들인가요? 대표적으로 그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 너무 많이 팔려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35.97이니까 그 기준선인 30에 꽤 가까워졌죠. 스토캐스틱 같은 다른 보조 지표들도 좀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아, 과매도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다만 그 MACD 오실레이터는 아직 마이너스 영역이라 추세적인 힘 자체는 좀 약하다고 봐야 하고요. ADX 지표도 34.98 정도로 중간 수준이라 아직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는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 활용하는 이 SI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고안한 일종의 반전 가능성 가설 점수인데 이게 현재 85점 이상으로 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기술적 지표들의 과매도 해석과 좀 방향성이 일치하는 긍정적인 참고 신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어떤 접근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투자를 권유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네, 그렇죠. 어디까지나 분석 결과에 기반한 해석인데요. 현재 기술적인 상황만 보면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 구간 정도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 부근인 3만 원 근처를 목표 수준으로 참고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부 기관 리포트에서 제시된 6만 원 수준의 목표가도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단기 목표 3만 원, 잔기 참고 6만 원. 물론 참고만 해야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일 거래량이 최소한 30만 주 이상은 좀 꾸준히 유지되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RSI가 35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이런 추가적인 확인을 거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23,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22,000원 선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가격대에서 일부 또 23,000원을 하회할 경우,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이렇게 세 단계 정도로 자금을 나눠서 접근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모큐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토모큐브는 일단 세계에서 유일하게 2세대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하지 않고 3D로 실시간 관찰하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존의 바이오 진단 시장을 넘어서 반도체 검사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매력적인 성장 동력이고요. 외부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FDA의 동물 실험 폐주 움직임이라든지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트렌드, 또 최근 주목받는 유리기판 수요 증가 같은 것들이 다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높은 매출 성장세는 두말할 필요 없는 장점이고요. 장점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겠죠. 당연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영업 적자, 이게 가장 큰 부담이고요. 또 상장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점도 명확한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상장 초기에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혁신적인 기술과 시장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높은 변동성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원천 기술, 시장 확장성, 글로벌 고객 기반, 고성장세, 신사업 기회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고, 위험 요소는 지속적인 적자, 높은 변동성, 과거 기관 매도 이력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회사가 제시한 2027년 예상 매출이나 기관들의 목표가 범위, 대략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되 이런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혁신 기술이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또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을 정말 균형 있게 봐야겠군요. 오늘 토모큐브의 재무 상태부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토모큐브의 기술이 바이오나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 역량, 즉 염색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3차원으로 실시간 관찰하는 기술이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주목받지 못한 다른 산업 분야의 품질 관리라던가 공정혁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는 기술이 과연 또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